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중국 트럼프 관세 이슈로 미친 듯한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루나 사태 그리고 FTX 청산 사태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사상 초유의 금액을 발생시키면서 청산이 발생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포지션 탔었으면 대응을 할 수도 없이 레버리지 7개만 썼어도 청산이 나가는 정도의 퍼센티지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조롱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구간에서 살아남았는가? 그렇죠. 살아남았습니다. 포지션을 아예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재차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반등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반등은 했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단기간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이걸 읊어보려고 해요. 그 기사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 관세 전쟁 재개에 가상자산 시장 급락 1시간 새 60억 달러 청산 2025년 10월 11일 6월 18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도 있죠. 트럼프 돌발 관세 발표에 가상시장 자산 요동 글로벌 시청 5천억 달러 증발 10월 11일 뉴스입니다. 자, 많은 듯한 이런 안 좋은 뉴스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트럼프, 시진핑 만날 이유 없다. 미국 3대 지수 급락. 지금 보면 이 사람이죠. 트럼프.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데 지금 관세를 뭐 올린다, 내린다, 이런다 하면서 지금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포지션으로 지나갔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터지면서 잡힌 저점은 저점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브리핑을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이 빔을 맞으면서 청산당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때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겠다. 원래 들어갈 생각이 있었어요. 들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왜 안 받았는지부터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10월 11일 텔레그램이에요. 보시면 500% 프로젝트 341분 들어와 있는 채널과 그리고 선물방에도 똑같이 올려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음, 내려오면 롱각을 볼 생각을 원래 이때 당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0월 11일 이런 프랙탈을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안 받았는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못 본 걸 떠나서 이런 게 기회비용인데 이걸 피해갔다라는 것도 기회비용이거든요. 수익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하락을 피해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이걸 15분봉으로 바꿔서 잘라볼게요.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RSI를 보면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저점 갱신했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 저점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다고요. 근데 이 다이버를 깨면서 미친 듯한 하락이 나온 건데 제가 왜 안 받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프랙탈을 그렸었어요. 아마 이걸 보고 많은 분들께서 롱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유튜버 분들도 청산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자, 보시면 제가 왜 안 받는가 이 프랙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것만 본다고 하고 여기 하락이 안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구간에서 이거 엔딩 다이아고널로 해석하고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어요. 그쵸? 근데 왜 안 받는가? 저는 이런 거 아니면 안 받아요. 보시면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차인지 디테일하게 좀 찝어드릴게요. 이게 좀 매매할 때 팁인데요. 이 프랙탈이 저를 살려줬어요. 보시면 똑같죠?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구간에선 전 이런 매물대를 그려놨어요. 여긴 매물대가 없죠. 이 매물대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트가 이렇게 일자로 그냥 갖다 박는 거 있죠. 이렇게 일자로 박는다라는 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는다라는 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고
여기서 추세 전환을 위한 신호가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예요. 금액이 이렇게 두 번에 빠져 있었고 여기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안 받았던 이유는 이런 매물대 조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저점과 고점을 가리킬 때는 이런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매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매수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캔들만 본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매도세가 지금 높은 자리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런 구간에서 차트가 옆으로 이렇게 민다라는 건 이 매수를 하는 세력과 매도를 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보합 구간을 이루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런 매물대를 보는 거거든요. 이때 같이 섞어서 볼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냥 무작정 박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롱을 받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저점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파동 내, 그러니까 파동 간 다이버전스와 파동 내 다이버전스가 있을 때 들어갔었을 때가 승률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높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 11일 날이었는데 12시 40분이었죠. 그래서 반등 나와주고 있다. 원래 이때 당시에 캔들이 반등을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밀고 한 번 더 저갱을 하면 엔딩 다이아고날 완성이고 오후쯤 자리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좀 병원에 가 있는다고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어저께 새벽에 좀 브리핑을 좀 드렸었어요. 현물방에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거든요. 중요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비트코인이 왜 저점이 잡혔는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물 가지신 입장에서는 지금 뭐 멘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저점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서 폭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보이시죠? 이때가 오히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니까 이게 11일 동안 거의 비트코인 22% 말아내렸거든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알트코인들이 거의 50% 이상 반타작이 났어요. 이때 당시에. 자,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알트코인은 50% 박살나고 비트코인이 22% 박살나고 기간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으면 호재인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저점부터. 계속해서 말아 올렸었어요. 그쵸? 근데 승인이 났다라는 건 호재가 소멸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거든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74K부터 굉장히 큰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됐었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도망을 쳤지만 전 이때 당시에 48K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일봉상다도 걸려있고 여기가 깨지면 이 관점이 깨지면 제가 유튜브를 삭제를 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강하게 외쳤던 자리가 여기 48K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48K 저점에서 딱 봐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티가 나죠.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빠졌는데 이걸 캔들을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캔들 마감이에요. 보시면 그 전에 장대 음봉이 떴고 거래량도 터졌어요. 근데 꼬리가 많이 달렸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원래는 이 하단부 48K까지 내려왔지만 이걸 꼬리를 말아 올렸다라는 건 여기서 매도가 미친 듯이 터졌지만 이걸 다 받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컨펌이 났어요.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48K도 그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1K 저점인데 지금 비트코인 다시 현재 차트로 와볼게요. 제가 저점일 가능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지점이 여기 99K가 매우 유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09K 고점을 찍고 마지막으로 물 먹고 내려간 자리가 여기 99K 자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차트가 74K를 찍고 반등하다가 처음으로 조정이 나왔던 자리가 또 마찬가지 여기 99, 97 이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란 해역봉쇄 뜨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자리도 여기 99K였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자리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려와줬으면.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이거 보시면 노 레버리지 4%거든요. 이러면 레버리지 10배만 썼어도 청산이었어요. 그리고 스탑로스 없이 버텼으면 레버리지 7배를 썼어도 이 하락에 청산 나갔어요. 보이시죠? 청산 나갔다고요. 레버리지 7배만 썼어도. 7배면 고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자연재해급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걸 지금 제가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 마감을. 주봉이 오늘 오전 9시에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꼬리가 미친듯이 달렸어요. 반 이상. 보이시죠? 이 얘기는 쏟아졌지만 밑에서 누군가 사서 올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갔고 의도적으로 샀다. 그리고 저점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저점과 더불어서 이 많은 악재들 보이실 거예요. 미국 관세 전쟁 재개 1시간 새 60억 달러 청산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뭐 화해를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잡힌 저점 같은 경우에선 진짜 찐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 하락에선 기관들도 많이 털렸었고 개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진짜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번 매매를 제가 포지션을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와 스탑로스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500% 프로젝트를 280% 정도 수익을 찍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포지션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말씀했던 대로 포지션을 안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받고 로스를 안 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산 나가신 분들도 많았고 거의 시드가 반 이상 박살 나신 분들도 많이 받았어요. 매니저님들 통해서 얘기를 듣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도 현물방에도 올려드렸어요. 네, 38,000달러 거의 만불로 시작했었으니까 280% 수익을 찍었던 이 내역인데 만불에서 38,000불 정도 진행됐지만 1만불로 다시 스타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0%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번 청산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라기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포지션이 답은 아니고 스탑로스가 있어야 다음 기회비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거든요. 이 시장 속에서. 사실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이런 걸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점점 차트를 보지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행보가 조금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진짜 좀 너무 의도적인 게 좀 보여서. 근데 이것까지 저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그랬어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항상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포지션도 포지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0%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도 새롭게 개설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다시 받을 거고요. 500% 프로젝트가 뭐냐,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280%였지만 0%로 다시 스타트를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500%가 됐을 때 마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매니저님들이 직접 1대1로 안내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포지션을 스탑로스를 안 지키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진짜 너무 값비싼 경험을 치른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번에 당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스탑로스를 하는 걸 필수로 하실 수 있게 매니저님들께서 또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시드 관리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트레이딩 세팅부터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요 이슈나 내용들은 한국 시간대로 대응하기 힘든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대응을 할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을 올려드려도 정보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포지션이 나오거나 주요 이슈가 있거나 그리고 주요 내용이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다시 0%부터 스타트를 해서 500%가 되는 그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매니저님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하는 취지가 이유가 뭐냐면 시드를 그냥 5배 늘리는 거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와 차트를 봤었을 때 그 사고 관점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선 포지션 잡을 때 아마 라이브로 켜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500% 안에 있으신 분들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지금 현재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을 보면 비트코인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물을 먹고 했던 자리가 4266달러 부근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 여기 구간에서 금액은 올라갔는데 RSI가 꺾였다고 하락 다이버스에 걸렸다고 쇼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제 눈은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한 추세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주면 쇼각을 볼만해요. 뭔 얘기냐면 여기가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또 보이죠?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 2파동보다는 4파동이 당연히 기간 가격 조정으로 커야 되는데 이 파동 사이즈를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숏을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차라리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전에 매도세가 터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물 먹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다이버전스도 걸리는 차라리 이런 프랙타를 기다려서 숏각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롱을 타기보다는 단기적인 숏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저점은 잡혀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갈 방향성은 전 지금도 상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물이고 선물이고 어떤 관점이든 간에. 다만 탈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에서 현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왈가왈부 없이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 조정은 한번 나올 거예요. 조정 없는 상승은 없거든요. 상승 없는 하락 없듯이.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물 먹었던 자리가 여기 109645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채널도 그려질 거고 뭐 카운팅도 될 거고 조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매물대도 있고 이런 자리를 기다려서 롱각을 볼 겁니다. 그 전에는 비트와 이더를 확인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물 먹었던 자리가 지지받았던 자리가 119884잖아요. 그죠? 이거를 색깔을 좀 두껍게 색칠을 해드릴게요. 차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서는 공통 구간으로 숏이 나올 만한 자리가 맞아요. 소닉비적으로도.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구간에서 숏각을 볼 거고요.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롱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통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가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119,645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는가? 매물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있을 거고요. 카운팅 될 거고요. 공통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캔들 거래량. 이런 여섯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숏각과 롱각을 볼 거예요. 이 근거들은 여기 상단 숏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단부 롱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숏을 볼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관점이 달라요.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보이실 거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이 원래는 5번의 진동 파동 후에 파동이 반등한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디테일한 관점이 마지막 파동에서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랑 달라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모양인데 다르다고요. 달라요. 이런 디테일한 매물대 조정, 이런 프랙탈이 필요합니다. 이 매수와 매도를 보면서, 그리고 저도 차트를 봤었을 때 이런 프랙탈을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같이 뭐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다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차트에 나와 있던 프랙탈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차트에 적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근거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공통구간과 손익비가 나올 때, 그럴 때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매매 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아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게 매매인데, 확신이 안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여기 구간에서 롱 받다가 숏 받다가 이랬던 사람들은 아마 다 청산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위아래도 다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해 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수익이 봤던 구간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했었을 때 수익을 받고 어떻게 했었을 때 손해를 보는지 그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 통계를 내서 제일 많은 수익을 줬던 그런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트라이를 해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스탑로스는 필수로 겁니다. 이런 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리고 매매 복귀를 통한 자아 성찰과 올바른 시드 관리를 하는 거죠. 올바른 시드 관리라는 건 홀 에버리지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홀 에버리지. 30배, 40배 쓰신 분들은 이미 다 청산 나갔고 10배만 쓰더라도 청산 나갔어요. 이번 무빙에서. 이런 무빙에서. 이런 근거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았어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이거는 저의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이 완성이 됐어요.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당시에 캔들이 반등을 하면 컴펌이 난다라는 기준은 그 전곳 전저점 2에 올라왔었을 때 포지를 긁으면 여기 밑에가 로스 라인이 생기잖아요. 이 하단 추세선. 그럼 여기서 로스 잘랐으면 이 무빙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원칙이거든요. 본인만의. 근데 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다만 틀렸던 건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단부의 캔들 거리량 보고 로스를 걸었겠죠. 근데 그 기준, 제가 생각하는 프랙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롱각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저도 딱 만불, 그러니까 이 38,000불 만들었던 것 중에 그냥 만불 빼고 다 출금했어요.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해서 똑같은 포지션과 똑같은 손실, 똑같은 수익으로 500% 어떻게 올라가는지 차분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해서 혼자 5만 불을 만드는 그런 괴리감이 드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스타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려고 해요.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비트코인 차트 분석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와 매매 복귀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김프 차익 실현이라는 건 저는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 때 김프 차익은 최대 40% 정도까지 발생이 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셜 트럼프를 해외 거래소에서 샀어요. 근데 한국에서 갖다만 팔아도 4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열릴 거예요. 김프 차익 실현과 매니저 알림 시스템과 그리고 올바른 시드 관리, 레버리지를 어떤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한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포지션을 레버를 받을 때 5배 받을 때 있고 10배 받을 때 있고 7배 받을 때 있고 최대 10배를 넘기지가 않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 먹을 구간이 많다라는 건 레버리지를 좀 낮게 쓰면은 조금 더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들어갈 그런 포지션이 있고, 단타성 포지션이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진짜 이 포지션을 홀딩한다 그런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잡을 때 레버리를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매매 복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5가지의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영상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영상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 같은 경우에서 이런 근거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101K 부근에서 저점이 잡힐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저점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99K 매물대 부근이기도 하고 수많은 악재가 잡히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우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비트코인 48K, 74K 저점대처럼. 그래서 이 저점이 잘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와가지고 하락을 하면서 나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보다 올라가기 전 마지막 개미 털기가 조금 악랄하게 벌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차분하게 차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영상으로 올려드려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